감옥은 사람의 몸만 가두는 곳이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을 가두고 시간을 가두고 한 사람의 이름과 미래까지 천천히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영화 쇼생크 탈출은 감옥에서 탈출한 한 남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는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희망을 믿지 못하던 한 사람이 다시 삶을 향해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앤디 듀프레인입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은행가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직업과 평범한 삶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앤디는 자신의 아내와 그녀의 애인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정에서 드러난 정황은 앤디에게 매우 불리했습니다. 아내와의 불화, 술에 취해 총을 들고 그들의 집 근처까지 갔던 일, 그리고 살인사건이 벌어진 시간. 결국 앤디는 두 사람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 2번을 선고받습니다. 그렇게 그는 쇼생크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쇼생크는 차갑고 잔혹한 공간입니다. 높은 담장, 굳게 닫힌 철문, 거친 간수들, 그리고 이미 오랜 세월 감옥 생활에 익숙해진 죄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처음 들어온 죄수들은 두려움에 떨고 오래된 죄수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질지 내기를 합니다. 그곳에서 앤디는 조용했습니다. 울부짖지도 않았고 누구에게 매달리지도 않았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직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처럼 침착했습니다. 그런 앤디를 유심히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레드입니다. 레드는 쇼생크에서 오랫동안 복역 중인 죄수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해주는 사람으로 통합니다. 담배, 작은 물건, 잡지, 포스터. 바깥 세상의 물건을 감옥 안으로 들어오는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레드는 처음에 앤디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쇼생크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이 지나며 감옥에 길들여집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버리고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앤디는 달랐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어딘가 감옥 안에 완전히 갇힌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앤디는 레드에게 한 가지 물건을 부탁합니다. 작은 암석 망치였습니다. 레드는 의아해했습니다. 그 작은 망치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벽을 뚫기에는 너무 작고 무기로 쓰기에도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앤디는 그 망치로 돌을 깎고 다듬는 취미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그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앤디에게 망치를 구해줍니다. 그 후 앤디는 또 하나의 물건을 부탁합니다. 여배우 리타 헤이워스의 포스터였습니다. 간방 벽에 붙일 포스터. 그건 역시 감옥 안에서는 흔한 위안거리였습니다. 레드는 포스터를 구해줍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망치와 포스터가 앤디의 운명을 바꿀 물건이 될 줄은 말입니다. 휴생크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앤디는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기에 일부 죄수들의 표적이 됩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앤디는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맞서 싸울 수 없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고 굴욕을 당할 때에도 자신의 내면까지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앤디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교도소 지붕 공사에 죄수들이 동원되었을 때였습니다. 간수장 헤들리는 자신의 형제에게서 받은 유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게 되었다고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앤디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간수장은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죄수가 감히 간수의 대화에 끼어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디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은행가였고 돈과 세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앤디는 간수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지붕에서 일하던 동료 죄수들에게 맥주를 나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지붕 위에서 죄수들은 잠시나마 자유로운 사람처럼 맥주를 마십니다. 앤디는 그 맥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서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순간 레드는 깨닫습니다. 앤디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의 자유를 선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 앤디의 위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교도관들은 그에게 세금 신고와 자산 관리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회계와 금융을 아는 특별한 죄수였습니다. 그 능력은 결국 교도소장 노튼의 눈에 들어갑니다. 노튼은 겉으로 성경을 들고 다니며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탐욕스럽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그는 교도소 노동력을 이용해 이익을 챙기고 그 돈을 불법으로 숨깁니다. 앤디는 노튼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는 가상의 인물 랜들 스티븐스라는 이름을 만들어 계좌를 만들고 돈 세탁을 돕습니다. 앤디는 교도소장의 신뢰를 얻지만 동시에 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육체는 이미 휴생크에 갇혀 있었고 이제 그의 능력마저 노튼의 범죄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애정을 쏟은 곳은 교도소 도서관이었습니다. 처음 도서관은 낡고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책도 부족했고 아무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앤디는 주정부에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예산과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한 통을 보내고 또 한 통을 보냅니다. 몇 년 동안 이어진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지원이 도착합니다. 책과 음반, 예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앤디는 도서관을 넓히고 정리합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들이 다시 배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잊고 있던 꿈을 떠올리게 하고 자신이 아직 인간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젊은 죄수 토미입니다. 토미는 거칠고 불안정한 청년이지만 앤디는 그에게 가능성을 봅니다. 그는 토미에게 글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 시험을 준비시킵니다. 처음에 토미는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앤디는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토미는 시험에 합격합니다. 감옥 안에서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미는 앤디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과거 다른 교도소에서 만난 한 죄수가
어떤 살인 사건을 자랑하듯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죄수는 한 남자와 아내와 그녀의 애인을 죽였고 그 죄를 남편인 은행가가 뒤집어 썼다고 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앤디의 사건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앤디는 진짜 범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됩니다. 그는 교도소장 노튼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에게 마침내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노튼에게 그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돈 세탁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노튼은 앤디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앤디를 독방에 가둡니다. 그리고 토미를 밖으로 불러냅니다. 토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지만 노트는 그 말을 듣고도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들리에게 토미를 사살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탈옥 시도 중 벌어진 일처럼 꾸밉니다. 앤디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사라집니다. 이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잔인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큰 것은 희망의 살해입니다. 앤디에게 찾아온 자유의 가능성을 노트는 자기 욕심 때문에 짓밟아 버립니다. 앤디는 약 2달 동안 독방에 갇힙니다. 독방에서 나온 앤디는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그는 지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희망마저 희미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레드는 그런 앤디를 걱정합니다. 앤디는 레드에게 멕시코의 작은 해변 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자와테나호이입니다. 그는 언젠가 그곳에 가서 작은 호텔을 열고 낡은 배를 고치며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레드는 그런 꿈은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감옥 안에서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디는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좋은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앤디는 레드에게 부탁합니다. 언젠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들판의 참나무 근처 돌담 아래를 찾아가 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자신이 남긴 것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날 밤, 앤디는 평소처럼 감방으로 돌아갑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이 점호를 하러 옵니다. 하지만 앤디는 감방에 없습니다. 간수들은 당황하고 노트는 분노합니다. 감방 안을 뒤지던 노트는 벽에 붙은 포스터를 향해 돌을 던집니다. 돌은 포스터를 뚫고 벽 안쪽으로 사라집니다. 그제야 모든 사실이 드러납니다. 포스터 뒤에는 커다란 구멍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리타 헤이워스 포스터였고 세월이 흐르며 감방벽의 포스터도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탈출의 순간 그 포스터 뒤에는 앤디가 19년 동안 파온 터널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앤디는 무려 19년 동안 작은 암석 망치로 감방벽을 조금씩 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작은 망치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그 구멍을 감추는 문이었습니다. 앤디는 그 구멍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고 감옥의 하수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상상하기 힘들 만큼 더러운 오물 속을 기어갑니다. 긴 하수관을 지나 마침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집니다. 앤디는 빗속에서 두 팔을 벌립니다. 그는 드디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앤디의 탈출은 단순히 감옥을 빠져나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앤디는 랜들 스티븐스라는 가상의 신분으로 은행을 돌며 노튼의 검은 돈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노튼의 부패를 입증할 장부와 자료를 신문사에 보냅니다. 다음 날 쇼생크 교도소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헤들리 간수장은 체포됩니다. 노튼 교도소장은 자신의 죄가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앤디는 자신을 억눌렀던 감옥과 부패한 권력에 조용하지만 완벽한 방식으로 맞선 것입니다. 한편 레드는 다시 가석방 심사를 받습니다. 이전에 레드는 심사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자신은 교화되었다고,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는 더 이상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저지른 죄를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만나면 정신 차리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솔직함 때문이었을까요? 레드는 마침내 가석방됩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에게 낯선 곳입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자유는 기쁨인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그는 감옥 밖의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작은 방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보다 먼저 가석방되었던 늙은 죄수 브룩스를 떠올립니다. 브룩스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뒤 세상에 나왔지만 자유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외로움 속에서 삶을 포기했습니다. 레드도 같은 길을 걷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레드에게는 앤디가 남긴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앤디가 말했던 들판을 찾아갑니다. 넓은 들판, 오래된 돌담, 그리고 그 아래 묻힌 작은 상자. 레드는 그곳에서 앤디가 남긴 편지와 돈을 발견합니다. 편지에서 앤디는 레드에게 말합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레드는 마침내 결심합니다. 그는 정해진 규칙을 어기고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향합니다. 감옥에서 배운 두려움 대신 앤디가 남긴 희망을 선택합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푸른 바다가 펼쳐진 지와테나호의 해변에서 앤디는 낡은 배를 고치고 있습니다. 멀리서 레드가 걸어옵니다. 앤디는 그를 발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갑니다. 기나긴 감옥 세월을 지나 두 친구는 마침내 자유로운 곳에서 다시 만납니다. 쇼생크 탈출은 제목 그대로 감옥을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진짜 탈출은 벽을 뚫고 나오는 순간에만 있지 않습니다. 앤디는 쇼생크의 벽을 뚫고 나왔고 레드는 마음속에 세워진 두려움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앤디가 보여준 희망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벽을 파는 끈기였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자신만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유로운 바다 앞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영화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쇼생크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벽이 있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있고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쇼생크 탈출은 말합니다.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작고 약해 보여도 오래 붙들고 있으면 결국 단단한 벽도 뚫을 수 있다고. 앤디가 작은 망치로 19년 동안 벽을 팠듯이 삶을 바꾸는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은 감옥이 아니라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젠가 우리를 기다리는 푸른 바다가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